자, 시작해볼까? 자, 531번 갑니다. 점 P가 직선 위를 움직일 때 A와 점 P에 대해서 AP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M이 나타내는 걸 보여주세요. 자, 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었다, 그치? 일단 조건식이 반드시 등장하는 경우라고 하면서 이거는 기본 유형이야 라고 했었지.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뭐 문제에서 만약에 뭔가를 만족하는 그런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그때 이 자취를 그리는 점을 항상 x, y로 잡아서 만족하고자 하는 이 식 자체를 그냥 x, y에 대한 식으로 대입하듯이 바꿔버리면 그냥 그거 정리하면 답이라 그랬지. 근데 그 녀석에서 살짝 벗어나는 게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하지 않은 오늘 하게 되겠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 맞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 더 뭐 있다 그랬어? 움직이는 점. 얘가 근데 요즘은 비주류가 됐어요 라고 했지만 없지는 않거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약간 어떤 느낌?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풀 수 있는 녀석 하나 더 있다 그랬지. 이거는 원방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직선에서도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때 이제 움직이는 점 그 유형에 일단 해당합니다. 근데 내가 이 말 했던 거 기억나? 움직이는 점이 비주류가 되면서 요즘은 뭐 직관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많이 늘었다고 했지. 이 문제는 움직이는 점으로 푸는 게 맞는데 직관적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풀이 보여줄게. 자, 근데 일단 움직이는 점이라는 것도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나온지를 한번 잘 들어봐. 여기서부터는 문제다. 움직이는 점이 일단 등장을 해요. 보통 A라고 보통 많이 주는데 뭐 일단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A의 자취를 구하는 게 아니야. 이 A를 가지고 뭔가를 만족을 하래. 그러면서 그 만족해야만 하는 녀석 안에 점 P가 들어가.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여기까지가 문제거든. 그때 너희들의 풀이는 역시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움직이는 또 다른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a, b로 잡아줘. 물론 저기서처럼 뭐 예를 들어서 5,3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걔를 말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a라고 해서 그걸 말한 건 아니고 뭔가 움직이는 점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일단은 a와 b 그리고 x와 y에 대한 식으로 한번 써봐. 자, 여기까지가 일단 1절. 가볼까?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직선 위를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점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AP라는 점이 있고, 선분이 있고, 그 녀석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서 M이 나타내는 도형. 아, 얘의 자취를 구하라네. 그럼 이 M이라는 놈을 X, Y로 잡는 거야. 여기까지 나와 있는 말들을 전부 다 뭐 해보자. A와 B, X와 Y. 그냥 일단 식을 다 넣어보자. 일단 위를 움직입니다 라고 하면 뭐하니? 대입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XY 없이 일단은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얻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P의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중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해? 두 점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1로 나누기. Y도 마찬가지. 두 점을 더해서 2로 나누기. 자, 여기까지가 바로 내가 말했던 A, B,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인데 살짝만 바꿔볼까? 자,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움직이는 점은 지 멋대로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처럼 직선 위 아니면 원 위, 포물선 위 어떤 도형을 주면서 그 위를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거 움직인다라는 거에서 사실 A와 B만 가지고 식을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A와
x 그리고 b와 y에 대한 관계식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xy에 대한 정보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답이 x와 y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뭐 하자? 나와 있는 요 조건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얘를 a를 x에 관한 식의 형태로 b를 y에 관한 식의 형태로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든 a, b가 x, y에 대한 식으로 고쳐지면서 이걸 답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다. 다시 한번 저기로 가볼까? 어떻게 하자고? 얘를 x로 바꿀 수 있는, a를 x로 바꿀 수 있는 식으로 b를 y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식으로 바꾼 다음 거기다가 둘 다 대입을 한다. 이런 흐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2x-5 그 다음에 부조심 마이너스 2y 플러스 3 거기다가 2를 더하면 0이다. 그러면 상수항은 일단 사라지지. 그럼 남는 게 뭐야? x는 y. 이게 답이에요. 끝. 알았음? 됐죠? 이게 일단 풀이 1. 움직이는 점으로 푸는 방식. 알았죠? 정리하시고 다 되면 두 번째 풀이 가줄게.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직선이 있어. y는 x 플러스니까 이 정도? 그냥 쓰자.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있어요. 몇 콤마 몇? 5,3. 그때 직선 위에 P가 있다 그랬고 중점 M이라 그랬지. 자, 간다. 여기에 P가 있다면 AP의 중점은 한 요쯤.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AP의 중점은 한 요쯤. P가 여기 있다. AP의 중점은 한 이쯤 있겠지. 그때 빨간 색깔 점들을 연결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 평행하게 됩니다. 근데 중점이다 보니까 그러면 저 빨간색이 우리의 답이죠. 생김새 일단 어떻게 돼야 돼? 평행하다 보니까 x-y 플러스 k는 0이라고 잡을 수 있을 거야. x와 y의 개수를 그냥 똑같이 사용하면 이게 평행이잖아. 그런데 어떤 거?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봐. 제일 심플하게 찾을 수 있는 건 0,2겠지? 여기 있다 치자. 오케이? 그러고 나서 중점의 좌표를 찾아봐요. 뭐 홀수 콤마 홀수를 잡아줘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2로 나눠야 되니까 1,3으로 잡을래. 이렇게 하면 좀 더 머리 쓴 거지. 어쨌든 아무거나 하나 잡습니다. 그러고 나면 요놈의 좌표 구할 수 있지. 몇 콤마 몇이야? 3 콤마? 그러면은 빨간색 점에다가 3,3을 넣어버리면 되는 거. K 0 나오지. 끝. Y는 X가 나오는 거야. 이게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거. 뭐 약간 그림을 빌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닮음도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평행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 합동도 있을 거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답을 구하는 게 두 번째 풀이. 알았음? 그래서 요즘은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유형들이 대부분이 그림으로 풀릴 수 있는 녀석, 풀 수 있는 녀석, 그 녀석들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558번 가보자. 본의 아니게 숙제 풀이만 하고 넘어가는 일단. 자, 일단 가자. 두 점과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AB의 무게중심 G가 그리는 도형. 이것도 뭐야? 자취다, 그지? 그 원의 반지름을 찾아주세요. 그럼 일단 원망 찾자.
물론 뭐 원망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반지름이 나오면 그냥 거기서 답을 종료하고. 어쨌든 A가 있고 B가 있고 원 위를 돌아다니고 P의 B의 무게중심. 그리고 이것도 풀이가 두 개 나온 거 알겠어?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풀이 하나랑 식으로 풀 수 있는 풀이 하나랑. 근데 식으로 푸는 거는 결국 또 뭐야? 움직이는 점이야.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를 뭐로 잡아? A, B로 잡을 거고 대입을 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6이다. 그리고 나서 무게중심 G의 좌표를 G가 그리니까 X, Y로 잡으면 X를 구하는 방식은 뭐다? 3개 더해서 이 3으로 나누기. 그죠? A-2 나누기 3 B 더하기 10 나누기 3 각각을 A와 B를 구하는 방식으로 형태 변형. 그럼 뭐야? 3x 플러스 2가 되고 3y 마이너스 10이 되네. 그 녀석을 집어넣으면 답.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자, 그럼 답은 6 하면 안 되지. X와 Y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되지. 양변 뭐로 나누자? 9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일단 중심의 좌표를 찾는 거는 지저분해지지? 어차피 답은 아니니까. 어쨌든 반지름은 2가 되는 거야. 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직관적으로 그림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A가 있다 쳐봐. 여기 B가 있다 치고 여기 원이 있다고 쳐봐. 그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잡아?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잡지. 근데 무게중심 잡을 때 항상 어떻게 해? 중선을 그어서 2대1 내분점으로 잡지. 요 녀석이잖아. 맞죠? 그럼 다른 불필요한 선들은 지워버리고 중점 M을 그냥 딱 남겨놔. 그러면 AB의 중점에 대하여 P와 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P가 막 돌아다니지. 또 여기겠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또 2대1 내분점은 한 이쯤 되겠지. P가 여기 있지. 그럼 또 2대1 내분점은 한 이쯤 있겠지. 어떻게 그려지겠어? P가 돌아다님에 따라 원이 그려지겠지. 그때 길이 B는 1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해주면? 중심끼리 연결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1대 3, 1대 3 반지름이 3분의 1배고로 줄어듭니다. 그럼 얘가 반지름이 지금 6이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지. 닮음을 풀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그럼 다시 그릴게. AB가 쓸모없다라는 거를 좀 빨리 깨우치면은 AB의 중점을 빠르게 잡겠죠.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온다. AB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한 점 M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원이 있어. 그때 P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원을 그린다는 걸 파악을 했다면 2대1 내분점 아까처럼 비슷하게 그릴게요. 요점 P가 여기 있다 치면 2대1 내분점은 한 이쯤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한 이쯤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다 치면 2대1 내분점만 한 이쯤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리면서 요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접하는 순간으로 가지고 접하는 순간으로 가주면 그 점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하게 되고 중심끼리 연결을 해서 닮음을 찾습니다. 그림 개판이네. 여기가 중심, 여기가 중심. 그때 길이 B가 몇 대 몇이라고?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인데 길이 B가 몇 대 몇? 1대 전체가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도 1대 3.
얘가 길이가 6이니까 얘가 길이가 2. 얘네들은 길이 b니까 동그라미 쳐야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죠? 어쨌든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 요게 이제 더 많이 나옴. 요즘 그래서 이렇게 푸는 풀이를 잘 설명하는 쌤들이 잘 안 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560번 가보자. 이거는 두 개 다 질문이야? 오케이, 하자. 자, 1번 줘도 돼? 지난 시간에 이제 X축에 접하세요, Y축에 접하세요 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1번처럼 또는 그 앞에 문제 아마 559번도 1번은 아마 X축에 접하거나 할걸. XY축에 그냥 한 놈에 접하게 되면은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잡았을 때 지금은 직선 위에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맞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 녀석을 가지고 원방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일단 중심이니까 여기 있다 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도 여기 있다 치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반지름을 잡을 때 Y축에 접하면 중심의 누구 좌표를? X좌표를. 그렇지. 아 나오지 바로. A제곱. 근데 얘가 2,3을 지납니다. 하면 끝나잖아. 대입하면 된다. 알았죠? 어? 밑에 거는 해야 될걸? 이거는 할게요. 밑에 거는 X,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조금 다르잖아. 밑에 거는 원방을 먼저 만들고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일단 뭐부터 빨리 판단하세요? 도대체 제 몇 사분면에 있니? 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몇 콤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8,1. 한 이쯤 되겠지?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래? 3, 4분면에 있는 점을 무조건 지나라고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접하는 원도 이쪽에서 접하거나 이쪽에 접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간단히 그려보면 그림 이렇게 해야겠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어디 있을 거다? 중심이 3, 4분면. 그럼 중심의 좌표를 뭐로 잡아? 뭐 A, A, A도 좋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도 좋아요. 그냥 A, A로 갈게요. A가 음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니면 너가 A가 양수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하면 돼. 어쨌든 중심 나왔으니까 뭐 하면 돼?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라고. 어떤 거를? 3, 4분면에 있어야 되구나. 2, 4분면에 있어야 되구나. 이런 거. 알았죠? 끝. 네. 하나는 이렇게 붙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알았죠? 끝. 뭐야? 다 됐네? 그러면 지난 숙제가 560 몇 번이었냐? 4번. 맞네. 그러면은 옆으로 넘어가서 유형 110번. 오케이. 거의 다 했네. 자. 근데 유형 107번 잠깐 돌아갔다 올게요. 자, 555번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거 자체로 잘 풀었지? 자, 한번 얘기해 볼까? 두 점에 대해서 PA와 PB의 길이 B가 2대1이 되도록 하는 그걸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을 구하세요라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너희들이 서술에서 만났다. 그럼 어떻게 풀면 돼? 간다. 말 그대로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X, Y로 잡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자 하는 녀석을 뭐 해주면 되니까 그냥 XY에 대해서 식으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써보자. 근데 비례식 상태로 쓰지 말고 내해곱을 외해곱과 같다. 이 PB는 이거 지난번에 왜 한 거 같지? PA. 그래서 양면을 제곱을 해서 4PB의 제곱은 PA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4배에다가 이제 식을 쓰는 거지. PB 제곱 어떻게 돼요? X-4의 제곱에 플러스 Y-1의 제곱. 루트 있기는 한데 어차피 3분의 길이를 제곱할 거니까 루트는 뺄게요. 그 다음에 P 거꾸로 했네. P 제곱은 4PB 제곱. 자, 4PB 제곱 가자. 4배 PB. 그럼 뭐야?
x-1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 됐죠? 자, 정리한다. 좌변은 x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더하기 17. 우변은요 4x제곱 4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y 플러스 20. 그래서 우변으로 싹 다 넘어가서 3x제곱 3y제곱 하면서 막 나와서 이제 양면을 3을 나누면 1입니다 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555번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근데 지난번에 아폴로니우스 원 설명하면서 각의 이등분선과 조금 다른 거 있다라고 설명했었지. 각의 이등분선과 아폴로니우스 원은 뭐가 달랐어? 각의 이등분선은 문제에서는 자취란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줬을 때가 문제야. 만약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거기서도 아마 한 문제가 그랬을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풀이를 한다? 자취처럼 해석을 해서 문제에서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세요라고 했지만 우리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를 구할 거야 라고 해석을 하라 그랬지. 아폴로니우스 원은 정반대입니다. 문제에는 자취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 실제로 나오는 문제 제가 실제 학교 기출 문제다. 근데 너희들은 풀 때 뭐 할 거야? 자취처럼 풀지 않을 거야. 마치 공식처럼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럼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 어떻게 푸는 게 아폴로니우스 원을 제대로 푸는 거냐면 잘 기억하세요. 항상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쓸까? 빨간색으로 쓸까? 파란색으로 쓸까? 문제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 두 점이 주어질 거야.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그 일정하다는 게 보통 mdn이라고 주어지겠지. 문제는 mdn인 점의 자취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았나요? 그때 너희들이 풀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점으로부터의 또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mdn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 그리고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입니다. 자, 가볼까? 뭐 하면 된다? AB를 A에서부터의 거리가 2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지.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그리고 외분하는 점을 구하자. 그럼 내분하는 점은 뭐야? 두 비를 더합니다. 분자도 두 비를 더해요. 거기다가 곱하죠. 하나씩 끝점, 시작점 순서로 1, 4 순서로 곱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두 비를 더합시다. 끝점, 시작점 순서로 곱합시다. 그러면 좌표 뭐야? 내분점은 얼마? 2콤마 아니야? 근데 2콤마 마이너스 1이요. 그 다음에 외분점도 찾자. 어떻게 되니? 두 비를 빼. 분자도 두 비를 빼. 곱한 순서는 1, 4 똑같죠? 두 비를 빼고 두 비를 빼자. 곱한 순서는 마이너스 2, 1 순서 똑같습니다. 아, 분표 왜 이렇게 들어가니? 그래서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 콤마 3인가? 5네?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예.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뭐 해요? 중점 찾아주세요. 0 콤마 마이너스 3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게 되죠. 얼마예요? 루트 4 더하기 4. 2루트이네. 그래서 답은 x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8이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실제 풀이입니다. 전개하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실제로 답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게 확실히 빠른가? 글쎄다. 자취가 익숙한 사람들은 뭐 그러지 않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구하는 문제들은 도형을 구하고 끝이 아니거든요. 도형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응용을 하고 뭘 하고 해야 됩니다. 그때 항상 필요한 게 뭐? 그림이 될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볼까? 이거 지운다 이제. 내분 외분을 찾을 때 꼭 좌표를 이용해야 된다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좌표란다.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어. A, B를 몇 대 몇으로 좀만 더 뗄까?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맞죠? 그래서 2대 1이면은 어디야? 여기랑 내분점. 2대 1 외분점은 어때? 어때? 저기로 갔다가 돌아오면 되겠지. 같은 길이만큼.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4,1로 나와 있고 얘가 1, 마이너스 1로 나와 있습니다. 자, X좌표 가볼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에 X가 3만큼 증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에 X는 1씩 증가했다는 얘기네. 얘는 어디? 2, Y좌표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마이너스 1 빨리 찾을 수 있고 외분점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여기로 X가 3만큼 감소했으니 3만큼 한 번 더 감소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3만큼 감소했으니 여기도 3만큼 감소하자 마이너스 5. 그러면 바로 두 점을 뭐 하는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 그릴 수 있지. 중심이 어디야? 0,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렇게 원방 완성하면 끝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있잖아. 이때 이 각 PAB의 최대값을 구하거나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림 그려야 되잖아. 근데 그림이 그려져 있네. 좌표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간다. 답은 각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접해버리면 되다 보니까 너희들은 이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돼. 그게 각의 최대값 찾기야. 물론 항상 물어보는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볼 겁니다. 길이 위로 답을 내면 된다고. 알았죠? 왜? 얘 반지름이 2잖아. 아까 2였나? 2루트였지. 그 다음에 얘 간격 얼마야? 뭐 나오잖아. 그러면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바로 쉽게 찾을 수 있거든. 알았죠?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로 가면 돼?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높이 2루트 2는. 그래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보통 많이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를 모범 답안으로 갈 겁니다. 아폴로니우스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는 뭐가 중요하겠어? 이 자취 문제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다?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주어져 있는 점의 자취를 구하는 것은 아폴로니우스 원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그 비를 가지고 그대로 내분점, 외분점을 찾아서 지름의 양끝점 사용하면 끝이라고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 지워도 돼? 증명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근데 아폴로니우스 원을 증명해봐 라고 하면 학교생들은 전부 다 뭐하고 있냐면 아까처럼 자취의 방정을 주고 써요. 쓰고 나서 자, 봐, 원이지 하고 끝이야. 근데 왜 내분점, 외분점일까라는 거는 그 예시를 통해서만 설명하지 보통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는 말을 못해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얘기해 줄 테니 자 이거는 잘 정리해놨다가 지금 뭐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네들이 학교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은 뭔가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녀석에 대해서 발표하기 이런 거 나오지. 그때 1학기 때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나 모르겠는데 2학기 때 만약에 1학기 기말 때쯤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들이 아폴로니스몬을 잡아버려 빨리.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 설명하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뒤로 5분이거든. 이거 설명해 주시면 학교 사람들 좋아합니다. 알았죠? 자, 간다. 일단은 MN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갈게요. 그래서 나는 일단 뭐 한다?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를 그렸다고 칩시다. 근데 길이비가 MN이 되도록 하는 P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내분의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그게 지름의 양극점인 건 몰라도. 자, 그래서 나는 M 대 N 내분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M이 크다고 가정을 할게. M 대 N 여기에 P의 후보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은 M을 내가 좀 더 크게 그려놨으니 외분점도 뭐 한 이쯤 있다고 치자. 그때 길이비가 M 대 N이 되겠지.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후보 아무거나 찾아봐라고 하면 그냥 임의로 팡 찍어. 아무 때나. 어디로. 뭐 일단 원인 거 아니까 나는 그림은 맞춰서 그릴게요. 요쯤 있겠지? 자, 이게 뭐 길이비가 M 대 N이 될 거야. 라고 잡을 수 있니 없니? 잡을 수 있지. 여기서 이미 힌트 나왔어. 뭐가? 잘 봐. 저 파란색 삼각형을 조금 진하게 그릴게요. 잠깐만 가리고. 자, 봐봐. 뭐 생각나는 공식 없어? 각이등분의 성질. M 대 N은 M 대 N이다. 이거 각이등분선인가 봐. 오케이.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안 했지만 M 대 N은 M 대 N이다. 이것도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어떻게? 외곽의 이등분선. 잘 기억해둬.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런 점, 또 다른 점 후보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잘 봐. 180도라는 각을 어떻게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걔를 2등분 한 거야. 근데 동그라미와 x를 더하면 몇 도야? 90도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점은 어떻게 움직일 거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향해서 선을 그었을 때 그 각이 90도가 이루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바로 원이 되는 거지. 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원을 그리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름의 양극점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되는 거죠.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꼭 기억을 하라라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거고 이걸 서술형이 아니라 수행평가에서 쌤한테 얘기하거나 발표해주면 좋아한다 이거지. 너희들도 그냥 이해시키기 위한 거지. 이걸 뭐 외워서 뭘 하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외우는 건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 설명입니다. 알았죠? 그래요. 본의 아니게 늦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565분으로 갈게요. 쉬었다가. 오늘 원만 끝낸다. 알았죠? 자, 갑니다. 아플레인스원 잘 기억하시고요. 아까 그 활용 두 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 각의 최대값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갈 겁니다. 유형 110번으로 갈 거고요. 위치 관계라는 거는 항상 뭘 물어보는 거다? 교점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유형은 일단 교점에 대한 질문 나왔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뭘 떠올리겠어?
연립을 해서 그렇지. 판별식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요. 직선은 1차야. 원은 2차야. 1차와 2차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하는 방식으로 연립을 할 수 있다. 연립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뭐가 되겠지? 판별식 푸는 게 맞겠지. 근데요. 이걸 모범 답안으로 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알았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만난다 치자. 그럼 뭐 한다고? 얘를 대입해서 y자리에 전개를 해주면은 5x의 제곱에 플러스 4kx의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1은 0 해서 판별식으로 풀면 되는데 그렇게 풀면 된다. 근데 이걸 모범 답안을 치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떻게 간다 우리는? 그림을 이용해서 갈 거야. 그래서 원과 직선을 그릴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에이 진짜 오늘 그림 왜 이래? 다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뭘 기억하라고 뭘 확인하라고 하냐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그 녀석과 누구를 반지름을 비교하라고 할 거예요. 반지름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훨씬 길지. 반지름이 여기 있지. 반지름이 여기 있겠지. 누가 커? R이 크냐? 서로 똑같냐? D가 크냐라는 거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항상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반지름이 더 크다 이걸 외울래? 아니 그림 그리면 되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났다 치자. 뭐 두 점에서 만나세요 접하세요 만나지 마세요 뭐 세 개를 다 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만났다 치자. 그럼 뭐야? 너희들은 그림을 슬쩍 그려. D가 R보다 더 작네. 그래서 중심의 좌표 0,0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을 일반형으로 써요. 그래서 D를 구합니다. 뭐예요?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빵빵 넣어주면 절대값 K. 근데 그게 뭐? 반지름 길이 얼마야? 1보다 뭐 해지세요? 작아지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값 K가 루트 5보다 작아지면 됩니다.를 푸시면 되고 답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그림을 살짝 그려서 D가 크냐 R이 크냐를 잠깐 보시면 돼. 알았음?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조금 독특한 녀석을 갈 거야. 어디로 가냐면 유형 114번으로 갑니다. 113번도 있네. 113번, 4번, 5번 쪽으로 갈 겁니다. 자, 어느 유형이냐면 바로 그 중에서 이거.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는 경우. 그때 우리는 뭘 배우냐면 원의 접선이라고 하는 유형이 나와요. 얘네들은 공식으로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그때 원의 방정식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거야.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둘이 뭐가 달라? 뭐가 다르죠? 원점이 중심이냐 아니냐. 맞죠? 그때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는요. 철저하게 공식 위주로 들어갑니다. 자, 뭐가 주어지냐면 이차함수에서 했을 때도 비슷해. 역시 비슷한데 수투로 넘어가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일단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냐 기울기가 주어지냐 그 다음에 원 밖의 점이 주어지냐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풀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다.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y1이라고 문제에서 제공했다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원의 접선의 공식 뭐다? x1x, y1y 는 r제곱 하시면 끝나요. 알았죠? 어떻게?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으니까 x1, y1의 제곱의 합은 r제곱이다라는 식 하나 얻고 그 다음에 그 점을 크면서 그은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 놈의 기울기를 뭐로 잡지? 이 위에 있는 점 x1, y1이랑 중심의 좌표 0,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놈 x1분의 y1이겠지.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겠지. 거기에서 이 점을 지난다 사용하면 얘 나와.
그래서 증명 자체가 막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알았죠? 너희들은 외워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울기가 뭐로 주어진다? m으로 주어진다.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의 접선 역시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y는 mx. 자, 공식이 조금 길다.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두 개씩 등장합니다. 기울기가 정해져 버리면은 뭐 이렇게 된 거 하나 이렇게 된 거 하나 해서 두 개가 붙어버리거든. 항상 두 개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뭐 하자? r 루트 m제곱 플러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거는 외우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공식을 까먹었다. 그럼 전부 다 뭐 하면 돼? 사실은 D는 R로 풀면 돼. 알았죠? 나는 옛날에 D는 R을 많이 썼음.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니 공식을 쓰는 게 당연히 빠르거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좀 웬만하면 외우라고 하죠. 알았죠? 그리고 요즘은 특히나 내가 배우던 시절에 비해서 더더욱 서술형이 강조되어 있거든. 내신을 더 많이 좀 빡세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D는 R을 쓰지 않고 공식을 쓰지 않고 D는 R을 쓰면 강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알아도 돼. 알았음?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원 밖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요. 세 가지 풀이가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풀이는 그냥 D는 R을 쓰자야. 그래서 얘는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학교에서 보통 좋아하는 거는 공식을 어떻게든 사용을 하세요를 요구할 거야. 공식을. 근데 공식을 쓰려면은 요 두 개가 공식이거든. 접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해야 공식을 쓸 수 있지. 근데 공식을 쓸 수 있는 재료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거든. 그러면 뭐 한다? 두 가지 풀이. 첫 번째. 일단 접점의 좌표를 이번에는 미지수다. 내가 직접 x1, y1이라는 미지수로 잡아요. 그러고 나서 공식을 사용하러 가는 거야. 어떻게? x1x, y1y 는 r제곱. 근데 지금 이 x1과 y1은 뭐야? 미지수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요? 피코마큐를 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 x1, y1 여전히 미지수겠지. 근데 원 위에 있다. 이 녀석도 미지수지만 새로운 식을 하나 얻었잖아.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하러 들어가는 거야. 피코마큐를 대입해서 얻은 식과 그냥 접점 자체를 원에다 대입한 식을 연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를 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공식을 써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미지수가 m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뭐 한다? 피코마큐를 대입해주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2차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m 값을 사용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풀이고 세 번째 D는 R은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쓰면 된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공식을 쓰는 풀이를 최대한 사용을 해보자. 몇 번 문제로 가볼 거냐면 자, 두 문제 빠르게 풀어버리세요. 지금은 575, 577 일단 기본 공식 575, 577 첫 번째 문제 두 개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 어쨌든 그래서 중심이 0,0이다 쓰시면 된다. 575 그래서 뭐야? 기울기를 제공했죠. 어떤 말로? 평행합니다란 말로 제공을 했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저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답은 뭐야? y는 mx.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 r 루트 m 제곱에 플러스 1. 됐죠?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지. 이 루트식으로. 그게 두 개가 다 답입니다. 근데 기울기도 마찬가지지만 중심이 이동될 때가 있을 거야. 누구도. 접점이 주어져도. 만약에 이게 중심의 좌표가 0,0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9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고민 안 해도 되겠죠? 맞죠? 그런데 지금은 뭐야? 중심이 이동된 상황입니다. 자, 간다. 중심이 이동된 상황에서도 접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하는 경우 있을 거야. 근데 공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 공식을 진짜 사용하는 형태와 아닌 형태로. 근데요.
요즘 너희들 교육과정을 넘어오면서 이게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D는 쓰세요라고. 오케이? 자, 간다. 0,2에서 그었다. 원 위에 있든 원 밖에 있든 상관없이 어찌됐건 우리는 뭐였다? 원 위에 있는 점이든 원 밖의 점이든 어쨌든 0,1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러 가는 거다. 맞냐? 그럼 뭐 하면 돼? y는 mx 플러스 2 또는 줬으니까 ax 플러스 2 b는 나온 거야. 그러면 두 번째 d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ax-y 플러스 2는 0, 1번 영어 고쳐요. 어떤 d?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 항상 어떻게 돼? 4 더하기 9니까 13. 그럼 여기는 지금 5냐? 5죠? 자, 간다. D. 어떤 D?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 어때? 루트 A제곱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게 R과 같다. 그럼 끝이야. 그래서 절대값 속에 마이너스 있는 건 의미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우변 뭐 할게요? 루트 속에서 5A제곱에 플러스 5로 곱합시다. 그러면 한쪽은 절대값, 한쪽은 루트. 동시에 풀어버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양면을 제곱. 그러면 끝났죠? 그래서 우변으로 싹 다 이항시켜버리면 A 값은 하나 나옵니다. 원래 하나 나와요. 이렇게 이제 풀어서 뭘 구하는 거야? A, B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답 나왔고 만약에 접선을 구하세요라고 했다면 뭐 여기로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알았죠? 그래서 D는 R을 사용하는 게 중심의 좌표가 이동된 후. 알았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580번으로 가볼까? 자, 580번은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자. 어때?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5,0에서 원에 그었다. 저 말 자체가 점에서 원을 향해 그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음? 즉, 저 5, 마이너스 5,0이라는 점은 곡선 밖의 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음? 자, 그러면 뭐 한다? 너희들은 풀이를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원의 중심이 이동됐다면 또 D는 R 쓰면 돼. 그래서 이번에는 D는 R 잘 안 쓰지만 D는 R 풀이 도 한 번 더 사용할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풀이가 있어요. 뭐예요? 접점을 가정합니다. 내가 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접점. 알았죠? 그럼 뭐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하나의 식을 얻어요. 두 번째, 접선을 찾습니다. 접선은 뭐예요? x1x, y1y, 는 9라고 잡는 거야. 근데 얘가 뭘 지난대? 마이너스 5,0이라는 곡선 밖의 점을 지난대? 그럼 대입을 하자. 마이너스 5x1, 는 9.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어쨌든 됐죠? 그러면 x1 나왔죠? 아, 지저분해. 맞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9. 그러면 대입을 했다 치면은 y1도 구하러 갈 수 있겠니? 아이, 진짜. 어쨌든 됐니? 끝. 그럼 뭐야? 아이, 25분의 81. 근데 그게 제곱해서 더해서 9가 되고 싶으면 25분의 45. 225? 되면 됩니다. 그 y제곱, y1 제곱은 뭐겠어요? 25분의 144. 그 y1은 뭐야? 두 개가 나오겠지. 누구랑 누구?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2. 됐나요? 그래서 다시 둘 다 집어 넣어주면 답이 되는 거야. 알았음? 뭐 양면 5배 하면 좀 깔끔하겠지. 이게 첫 번째 풀이. 뭘 이용하는 거? 접점의 좌표를 가정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뭘 가정하자? 기울기를 가정해버리자. 기울기에 m이 있다. 그래서 접선을 바로 구하는 거야. y는 뭐예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3루트 m제곱 플러스 1. 됐죠?
근데 얘가 뭘 지난대? 마이너스 5,0을 지난대. 그렇지?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0은 마이너스 5m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m제곱 플러스. 그럼 한쪽을 이항시켜버리면 5m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m제곱 플러스. 제곱합니다. 25m제곱은 9m제곱에 플러스 9. 그래서 m제곱은 슉슉 16분의 9. 그래서 m은 풀마 4분의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집어넣어주면 답이 되는 거야. 너무 지저분하다 근데. 어쨌든 됐나요? 그리고 세 번째 풀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풀이는 뭐겠어? D는 R을 이용하는 거겠지? 그럼 D는 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곡선 밖의 점을 지나는 직선 Y는 기울기 몰라 X 플러스 5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D를 구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고칠까? mx-y 플러스 5m m는 0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 뭐예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에 빵빵 넣어주면 절대가 뭐해? 그게 뭐다? 3이다. 그러면 양면을 곱해서 제곱하면 이 식이랑 똑같은 거 나오지. 이렇게 세 가지 풀이가 나와요. 알았죠? 끝. 뭐가 더 쉬운지는 글쎄다. 뭐 쉽다 어렵다를 따지기가 좀 값이 너무 지저분해서. 쉽기는 사실 나는 내 기준으로는 솔루션 3가 제일 쉬운데 요즘은 이제 그닥 좋아하진 않으니 뭐가 쉽냐라고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솔2가 쉬운 것 같기는 한데요. 구하는 게 그냥 접선이 끝이라면 그러면은 솔2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학교 시험은 거의 대부분 접점을 가정한 걸 모범 답안으로 가져갑니다. 왜냐면 저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다양하거든. 다양한 질문을 한다는 얘기지 학교 시험에서는. 그래서 뭐 썰1, 썰2, 썰3 너희들이 편한 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문제마다 편한 걸로 선택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각각 어떤 걸 쓰면 편하게 라는 내용까지는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아까 너가 얘기했던 유형 111번에 있는 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유형 116번인가 뭐 있는 접선의 길이 요 녀석을 좀 얘기를 할 건데 현의 길이를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윤성아. 어, 그렇죠. 아,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 이거는 두 개는 두 유형인데 둘 다 중등기하입니다. 중등기하.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현의 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중딩 때 항상 뭐가 나왔었냐면 현의를 구하자. 그럼 뭐 하자? 이놈의 길이 구하자지. 그때 중학생 때는 항상 뭘 주냐면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어떤 선? 수선을 긋거나 이등분선을 긋거나. 그럼 수선을 그어주면 이등분 된다. 또는 이등분 선을 그으면 수직으로 만난다. 두 가지 성질을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게 중딩 때가 기본이지. 근데 이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림을 직접 그릴 거야. 손수. 알았죠? 그림은 안 줍니다. 너희들이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빨간색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빌려오죠. 이게 뭔데요? 반지름. 그러면 중학교 때는 반지름을 주지. 근데 이제는 반지름 줘 안 줘? 안 주니까 원방에서 너희가 읽어오면 되는 거야. 두 번째, 그거보다 중요한 거. 뭐? D. 얘를 중학생 때는 무조건 줬어요. 맞죠? 근데 이제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는 게 문제야. 그러면 저 D 어떻게 찾는데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나오지. 그럼 마지막 답은 피타고라스 써서 2배 하시면 답이겠죠. 알았죠? 그게 끝. 그 다음 두 번째로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명칭 자체를 못 들었을 수도 있다 너네가.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은 항상 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져요. 거기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었다라는 내용에서 시작해서 저 유형 115번에서 이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 어쨌든 그때 접점이 생기겠지. 보통 얘를 P, 얘를 T라고 많이 하지. 그때 선분 PT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게 바로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접선의 길이라는 명칭은 지금 처음 듣는 걸 수도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잘 기억하세요. 어쨌든 저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원과 직선이 접했다. 그럼 자동으로 연결하는 보조선 뭐? 요거. 어떻게 만나? 수직을 만나는 거.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물어봤지? 그 녀석. 그래서 얘가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여기는 뭐야?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원밖의 점 P라는 점까지의 거리. 뭐? 이번에도 D. 이번에 어떤 D? 두 점 사이의 거리 D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끝나요. 그게 유형 114번이고요. 뒤에 있는 저 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116번입니다. 알았죠? 얘가 111번, 114가 아니라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유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만한 녀석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은데. 하나 남았네. 자, 유형 112번과 관련된 녀석인데요. 자, 갑니다. 원 위의 잠깐만, 이름을 뭐라고 적지? 두 개를 합쳐서 원과의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원 위의 점이라고 할까? 원 위의 점. 마음에 안 들어. 원과의라고 하자. 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유형 112번에 있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간다. 뭐냐면 원이 있어. 원 밖에 어느 한 점이 있어. A라고 볼게요. 원 위의 점 P로부터 A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는 이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P가 여기 있다면 이걸 말하는 걸 수도 있고, P가 여기 있다면 이걸 말하는 걸 수도 있어. 맞죠? 근데 그 중에서 거리가 가장 긴 놈, 가장 짧은 놈을 찾으라고 하면 항상 너희들은 뭐 한다? P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 반대편에 있으면은 이게 바로 거리의 뭐가 되는 거? 최대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 P가 놓여 있으면 뭐? 거리가 그렇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중심과의 거리를 찾아 놔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되고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누구도 마찬가지야. 이게 유형 112번일걸? 원이 있어요. 원 되게 안 그려진다. 원이 있어요. 그리고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때 원 위의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뭐야? 만약에 P가 여기 놓여 있으면 이런 거리를 말하는 거지. 만약에 P가 여기 놓여 있으면 이런 거리를 말하게 되는 거고, P가 여기 놓여 있으면 이런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녀석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 가장 긴 거 찾아주세요라고 해도 역시 너희들은 P를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어서 여기일 때가 P, 여기일 때가 P. 그게 각각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만드는 P다. 근데 P를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더해서 최대, 반지름을 빼서 최소로 구해요. 그래서 같은 유형입니다, 사실. 알았죠? 여기까지 하면 원방 진짜 다 끝났어요. 기본적인 개념 설명 끝. 알았음? 이해할 수 있겠음? 네. 자, 한번 풀어볼까? 이것들과 관련된 문제들. 자, 빠르게 풀고 오늘 마칠게요. 어디로 가냐면, 자, 뭐 너는 이미 풀었던 것 같은데 현의 길이 568번 혹시 풀었어? 풀긴 했었어? 노트에 한번 해보자. 568번이랑 573번이랑 빨리 풀면 빨리 푸는 대로 오늘 마무리 짓자. 그 다음에
584랑 여기까지 가볼까? 3개. 568번 원이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편. 자, 뭐 한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렇지. 그림 살짝 그리면서 중심의 좌표 몇 콤마 몇? 0,0. 그래서 직선 어떤 거야? x-y 플러스 k는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맞죠? 바로 갈게요. x의 개수 제곱해서 더하면은 루트 1 더하기 y의 개수 제곱해도 1. 빵빵 넣어주면 절대값 k가 나오고 여기에 반지름 길이 얼마야? 2루트 2. 그리고 이번에는 현의 길이가 얼마? 2루트 6이라고 거꾸로 주어져 있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뭐야? 2등분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얘가 루트 6.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를 써버리게 되면은 얘가 제곱하면 8, 얘는 제곱하면 6. 얘 제곱하면 얼마? 2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얼마? 루트 2. 그래서 k로서 가능한 것은 뭐뭐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을 겁니다. 됐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둘 다 답일 거예요. 그 다음에 573 가보자. 이번에는 뭐야? 원 위에 있는 점 P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이것도 역시 뭐? 원의 중심 찾아요. 2,5가 되겠죠? 자, 반지름 길이 찾았냐? 반지름 얼마냐? 안 찾아도 돼? 아, 오케이. 반지름은 R. 오케이, 땡큐. 좋아요. 어쨌든 여기 직선이 있다. 뭐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는 항상 중심 지나도록 그어서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똑똑한데?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 뭐에서부터? 이 거리 D에서부터 뭘? R을 더한 거랑 최소값은 D에서 R을 뺀 거랑. 근데 이제 두 개를 더해주세요니까 결국 2D가 답이지. 됐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까지만 가면 되니까 계산은 따로 안 할게요. 알았죠? 여기까지의 거리 D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584 질문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다 했는데 점에서 원을 향해서 그은 접선의 길이라고 하지. 원은 일단 중심 3,2가 될 거고요. 반지름기 찾아보면 아마 3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했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어느 점 P가 있지. 얘가 뭐야? A, 마이너스 4. 그리고 나서 원에서 접선을 그었어. 원을 향해서 그은 접선. 그 녀석의 길이라는 거는 요 접점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3루트 7이 되고 접선을 그어버리게 되면은 항상 긋는 보조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해요. 걔네들은 항상 수직으로 만나니까. 그때 요 길이를 뭐로? 3으로 사용을 해주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또 피타고라스를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끝.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더 안 해도 되겠지? 네, 끝. 여기까지. 자, 요거 가지고 남은 거 원방 한 50문제 되는 것 같더라. 40문제? 그 정도 되는 거 전부 다 풀어오시는 게 오늘 숙제고요. 카톡 보내놨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수요일 날은 도형의 이동호를 끝내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뭐 봐서 중간고사 테스트를 한번 보든가 숙제 풀이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 주 일요일 수업을 마무리 지을게요. 알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이제 개학 시간표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알았음? 넵. 고생했어요.